어차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건데 우리가 네이버페이를 쓴다는 거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나 같은 겁니다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수수료를 띄고 신용카드가 수수료를 띄고 그럼 두 번 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혁신인지 잘 모르겠어요. 비용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구조인데. 사실은 저도 비슷한 생각은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간편페이라는 게 네. 그 예를 들어서 페이팔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페이팔 같은 경우는 됐던 게 이제 미국에서 히스패닉 분들이라든가 또는 계좌가 없는 분들 예. 또는 뭐 이제 뭐 신불자가 됐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물건을 못 사니까 예. 수수료를 내면서라도 쓴다. 뭐 이런 생각보다 그런 접근성이 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팔이 커지다 보니까 뭐 신용카드도 거기다 넣고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신용카드를 못 만든다 또는 체크카드를 못 만든다라는 게 성립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체크카드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그 금융당국에 출입할 때 그 서민금융 행사를 갔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빚도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한테는 신용카드가 없어가지고 주유소에서 돈을 내면 나는 포인트를 못 받는다. 돈 받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써가지고 포인트도 받고 난 돈 없다고 신용카드도 못 만들어서 포인트도 못 받게 하냐.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그걸 또 그냥 바꿨거든요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신용카드라는 거는 신용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전 국민의 그 결제 수단으로 많이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해외하고 다른 점은 크레딧 카드를 법적으로 못 받는 거를 금지시켜 놨거든요. 아, 그쵸. 사실은 카드사들은 계속 주장을 해요. 수수료가 너무 떨어져서 네. 적자다 네.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카드사들은 수수료로 남기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네. 이제 그걸로 확보된 고객들한테 대출을 팔아서 이익을 내는 거고요. 신용카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줘서 벌어요. 신용카드 결제는 일종의 마케팅 수단이야. 고객들 모으는. 그리고 그 고객들 중에 대출 받는 사람들이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자 받아서 돈을 버는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토스뱅크는 자체카드 한다는 얘기를 하셔서 네. 어떻게 될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카카오뱅크는 보시면 PLCC 카드만 만들고 네. 자체 카드는 안 만들거든요. 네. 어차피 자기네 주력 상품은 신용대출이거든요. 네. 그런데 카드 가맹점 비즈니스를 해버리면 네. 거기서 마이너스가 나버리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체크카드하고 PLCC 카드만 취급을 하는 거예요. PLCC 카드는 이제 남의 카드사에다가 이름만 자기 이름 그렇죠. 걸고 사는 거. 그거는 이제 그쪽의 카드사에서 다 처리를 하고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PLCC 카드는 보통 다른 계약에 의해서 또 고객 동의 다 받아서 그 고객의 정보는 자기네가 가져오는 걸로 보통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자기가 굳이 비즈니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카드 사업도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카카오뱅크는 내가 원래 신용대출을 하니까 굳이 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론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좀 혁신이 일어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 싸. 카드 이용하는데 돈을 아예 안 받아.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 핀테크라고 얘기하고 간편결제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표현이 너무 과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허구 같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허구라고까지 얘기하면 그건 좀 심한 얘기일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생각보다 그동안 되게 잘해왔던 부분이고 예. 그러면 결국 뭔가 다른 것들로 맞춰야지.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이런 게 있다더라. 그러니까 그걸 우리한테 들어오면 괜찮을 거다. 사실 이 결제 분야라든가 뭐 비현금 사용의 문제 뭐 이런 쪽으로는 한국이 굉장히 진전이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뭐 정책이 나름대로 성과가 다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간편결제 도입하자 이런데 금융의 뭐 접근성을 높인다 이런 얘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우리가 금융혁신의 모습을 야 해외의 핀테크 업체가 뭐 몇천억이라더라, 뭐 시가총액이 몇 조라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야 걔네 같은 혁신이 우리한테도 필요하다. 근데 보니까 걔네가 그걸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훨씬 더 지나서 금융 접근성 문제, 비용 절감 문제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쫓고 있었던 그 해외의 금융 혁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금융을 기준으로 그 다음 혁신을 얘기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좀 인터넷 은행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뭐 비슷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카카오뱅크나 뭐 K뱅크의 어떤 인터넷 뱅크로서의 역할 아니면 전략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비슷한 때 출범이 됐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카카오뱅크는 대성공을 했고 K뱅크는 한동안 힘들다가 이제 최근에 1조 2,500억 증자를 해서 예. 이제 따라 붙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로 고객을 좀 많이 모으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유가 뭐였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라이언 때문이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긴 한데. 그게 굉장히 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농담이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예. 카카오라는 이름값이 확실히 큰 게 양쪽에서 이렇게 제휴 상품을 팔아보면 예. 확실히 차이가 져요. 그래서 그래서 역시 그 인터넷 쪽에서 카카오가 플랫폼으로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라는 거는 뭐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K뱅크 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이유 하나가 뭐냐면 이 그림은 카카오뱅크의 대출금하고 자본금이에요. 예.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이 이제 10배 차이가 나게 일부러 그려놨는데 예. 보시면 카카오뱅크는 증자가 이렇게 적시에 딱딱 이루어졌고요. 이거는 상장해서 증자된 거는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아직 6월까지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는 이유가 은행은 자기가 1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은 자본금을 1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정확한 비율은 다르지만 예. 하여튼 일단 BIS 비율 규제를 자본 적정성 규제 처음 예. 말씀드렸던 걸 아주 강하게 봤기 때문에 미리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대출을 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꼭 내가 빌려주기 위한 돈이 아니라 내 미천 자기 자본이 얼마가 반드시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10%는 그러니까 숫자는 안 맞는 건 정확한 숫자 10%가 아닌데 자본 적정성은 10%라고 하면은 내가 2천억을 대출을 해주고 싶으면은 200억 정도는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맞습니다. 내가 네. 자본금이 200억인데 2천억 대출을 다 했다. 근데 내가 3천억을 대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100억을 증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보시는 게 대출이 늘어나는 것만큼 자본금을 미리 증자를 했다. 뭐 이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만 있었으면 이게 이제 중간에 금산분리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팠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증자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한투가 있었기 때문에 예, 예. 뭐 예전에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말씀 주셨던 걸로 저도 그거 봤었는데, 예. 그러니까 좋은 주주들과 그 주주들 간의 합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시의 증자가 이루어지면서 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K뱅크는 보시면 뭔가 그림이 좀 러프하네요. 예, 증자가 안 됐어요. 어... 예, 이게 왜 안 됐느냐? 그냥 간단하게 놓고 따져서 보시면 K뱅크는 KT가 대주주였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중소주주로 이제 우리은행이나 이런 데가 들어오면서 예. 적절한 증자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금산분리 문제에 막혀가지고 예. 온갖 우회되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늘리는 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완전히 스텝이 꼬였죠.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의 차이는 분명히 카카오라는 플랫폼의 차이, 그리고 예. 이제 처음에 보면 앱이 K뱅크가 좀 잘못 만들었어요. 그거는 지금 K뱅크 분들도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잘못 만들었다기보다 네. 카카오가 너무 잘하셨던 거죠. 예, 그래서 카카오가 실제로 잘했고, 그다음 카카오뱅크의 뭐 라이언의 힘 맞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도 적시의 증자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걸 보면 카카오뱅크는 은행이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행이라는 데는 먼저 증자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고요. 예. 그냥 법적으로 은행이면 은행인 거거든요. 은행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다 법적으로 테두리져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융상품을 자산관리 때문에 많은 고객한테 갖다 팔겠다. 예. 그래서 무슨 사모펀드 상품을 팔고 싶다. 못 팔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채 한번 갖다 팔고 싶다. 예. 그러면 아시지만 어지간히 표준화된 뭐 공모펀드 이런 거 아니면 네.
온라인에서는 못 팔고 반드시 오프라인이 개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신탁 형태로 가는 거는 사실 온라인에서만은 아예 판매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뭐 계좌 개설 서비스도 하고 카드도 만들고 아마 공모펀드도 파실 거예요. 왜냐하면 공모펀드 온라인으로 파는 건 이미 시중은행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못 들어가는 영역 또는 이제 은행이기 때문에 절대 못하는 것들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 얘기가 밋밋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왜냐면 카카오뱅크는 자신들을 은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자기들은 금융 플랫폼이고 은행과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은행업이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은행이 할 수 있는 규제의 한도 내에서 은행이 할 수 있는 상품 판매와 은행이 해줄 수 있는 대출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금융업이라는 걸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할 것이냐에 있어서 규제를 중심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 세계 금융회사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이고, 그나마 차이가 있다면 배당에 대한 그 감독 당국의 포지션에 따라서 기업의 고평가 저평가가 나눠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처음에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했을 때 카카오뱅크는 상장을 하면서 어떤 자신들의 금융 플랫폼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은 이제 은행의 밸류에이션을 받지 않겠다. 뭐 피어그룹도 이제 다른 데를 썼으니까요. 근데 카카오뱅크의 어떤 지금의 어떤 자본금과 대출 그리고 할 수 있는 형태를 보면은 은행의 모습을 유사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가까운, 그냥 은행이니까. 카카오뱅크는 은행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은행 치고 굉장히 잘하셨어요. 너무 빨리 잘 성장을 했고 너무 앱도 잘 만들고 예. 스마트하게 잘하셔서 예.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랐고 제가 처음에 봤던 것보다 회사가 훨씬 가치가 높아진 게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은행 이상의 뭔가를 지향하겠다. 예. 그거는 그분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그분들이 얼마나 녹여내시느냐의 문제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카카오뱅크는 은행이에요. 아주 잘하는 은행. 그러니까 오랜만에 생겼는데 정말 잘하는 은행. 카카오뱅크하고 페이뱅크를 비교를 해보면 카카오뱅크는 굉장히 잘 됐고 K뱅크는 그래 좀 지지부진했는데, 그 이유가 카카오뱅크가 은행 이상의 뭔가, 은행이 아닌 뭔가를 해서 잘 된 게 아니라 은행을 되게 잘한 은행을 케이스고, 굉장히 잘했어요. K뱅크가 잘 안 됐던 거는 은행업을 잘 못한 어떤 그 중간에 자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차질이 생겼던. 물론 그거는 K뱅크가 잘못한 건 아니죠. 주주들이 그쵸. 돈을 예. 못 넣어준 거지만 예, 예. 그래서 K뱅크가 내년까지 보면 별로 모양이 안 나쁠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 표만 보더라도 K뱅크 자본금이 저렇게까지 올라와 있는데 대출금은 그거보다 훨씬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업비트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와서 여유도 있고요. 딱 걸리는 게 그거죠.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제한. 그냥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 금융당국에서 못하게 하는 게 문제지 여력은. 근데 굉장히 아마 있네요. 그것도 K뱅크를 똑같이 잡지는 못할 거예요. K뱅크도 일정한 몫을 그냥 받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점차 정상화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추가적으로 K뱅크도 뭐 카카오뱅크가 지향하는 것처럼 다른 플랫폼이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수익에 대해서 늘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자금 조달이 늦어지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우리가 뭐 가정인데 가정 2% 가정을 했을 때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가 둘 다 상장사고 저런 구조를 똑같이 갖고 있는데 멀티플이 뭐 비슷하다 그러면은 저 같은 K뱅크를 선택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본금하고 이렇게 거의 예. 똑같이 올라와 있는 카카오뱅크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거고, K뱅크는 그동안은 여력이 없다가 갑자기 여력이 확 생겨나 있는 구조니까. 근데 카카오뱅크가요. 예. 상장하면서 증자된 게 빠져 있잖아요. 그쵸. 예, 예. 저기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자본금이 아니라 사실은 자본 총계로 봐야 되고요. 그쵸. 예, 자기 그러면은 자본금 상장 전 기준 6월 말로 한 2조 9천억 되는데 상장하면서 조달이 더 거의 5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여력을 갖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도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대책에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중은행들하고 달리 인터넷 은행들이 좀 어려운 게, 인터넷 은행들은 기업 금융을 하려고 만든 은행들은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정부에서 기업 금융 쪽으로 돈을 흘러가게 하도록 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은행들이 갑자기 약간 갑갑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아, 규제를 해도 가계부채만 규제를 하지 기업 대출을 규제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초점은 가계부채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은행들은 이제 기업 대출을 늘려서 만회할 여지가 없죠.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시중은행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시중은행은 대출을 늘릴 여지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기업 쪽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영역의 문제라서. 그게 뭐 은행과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가 비슷한 멀티플이면은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할 텐데 멀티플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좋은 은행인데요. 은행을 100% 대체하는 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은행업이 가지고 있는 우리 상장은행들 있잖아요. 예. 거기서 거의 30% 이상은 비은행 비즈니스예요. 예. 그러니까 뭐 증권이나 보험이나 캐피탈이나 그럼 이제 그 70%에서 70%를 100으로 잡았을 때 예. 50에서 60%는 기업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국이 기업들 크잖아요. 예, 물론 대기업이 많이 줄었지만 중소기업 대출 또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환이나 기타 IB 관련된 비즈니스들 이런 것들이 은행들이 굉장히 큰 수익원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카카오뱅크는 아직은 거기에는 진출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기업금융은 이제 업비트가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K뱅크는 일부 법인 수신 영업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법인 금융 상품이 K뱅크에는 이렇게 있는 걸로 올라와 있어요. 업비트 거래는 업비트에서 거래하는 분들의 그 수많은 계좌들은 다 업비트 계좌로 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K뱅크 장부상에 적혀 있는 그 수신의 업비트 기업 수신이죠. 기업 수신으로 잡혀 있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재밌는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 보면 은행이 자본 규제만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유동성 규제. 그쵸. 근데 유동성 규제로 가면 기업에서 돈 받으면 또 이거를 디스카운트 시켜버리거든요. 왜냐하면 한목에 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K뱅크를 저희가 세세하게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유동성의 제한, 그거에 따른 대출의 뭐 제한 이런 것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수신이 많다고 여력이 많다고 해서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의 그거를 똑같이 볼 수는 없어요. 또. 그러면은 이제 토스뱅크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토스뱅크를 분석도 아니지 저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토스뱅크는 아무리 봐도 구조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토스뱅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과 토스뱅크가 하겠다는 그 여신의 규모와 그리고 수신의 금리와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은 토스뱅크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는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 순이자 마진이라고 불리는 것이 한 1.8%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벌어서 이제 그걸 은행을 꾸려가고 대출을 해주고 뭐 이런 구조인데 거기다 수신금리를 2%를 준다 그러고 여신금리를 2.7을 준다 그러면 물론 다 주는 건 아니겠지만 이 마진이 너무 적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그렇게 마진이 적게 해서 최소한 인건비라도 좀 뽑으려면 대출을 또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대출을 되게 많이 할 수도 없고 그 대출을 많이 하기에는 자본금이 너무 작아. 토스뱅크는 사실 카카오뱅크나 K뱅크에 비해서도 여기가 금융업을 제대로 준비한 게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구조가 좀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토스뱅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토스뱅크에 대한 얘기는 워낙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요. 그래서 그냥 소설이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토스의 이승원 대표가 예전부터 챌린저 뱅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지만 영국의 인터넷 은행들을 가지고 챌린저 뱅크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는 대출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약간 결제 업무에 특화된 은행들. 은행인데? 그래서 뭐 체크카드라든가 이런 결제 업무에 특화된 은행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출을 아예 안 하는 건 안 되죠, 은행은. 그러나 그게 본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하고 K뱅크가 이렇게 자본금 증자 때문에 고생했던 거를 아는데 대출을 무작정 늘리면 토스나 그 주주들의 자금력으로 그걸 다 커버할 수 없다는 거는 모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생각하실 부분이 있다는 건 2%로 예금 금리를 준다. 그리고 대출 2%라고 하셨지만 사실 대출 금리는 아마 평균 잡으면 제가 생각할 때 최소 5에서 6%가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대출 금리는 되게 높아요.
그래서 한 1조만 하더라도 이렇게 확보될 수 있는 수익이라는 게 그렇게 작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토스를 볼 때 느껴지는 거는 금융에 대해서 접근하는 시각이 다른 곳들하고는 달라요. 카카오뱅크가 뭐 건담이나 마징가 이런 식의 그 완성체 로봇. 완성체 로봇이라고 보면 토스 전체가 어쩌면 뭐 넷플릭스에 올라 있는 볼트론이나 옛날에 메칸다 V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어떤 합체의 형태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핀테크라고 해서 봤을 때 고객을 확보하고 그걸 자기네 생태계 안에서 최대한 수익화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토스 증권만 놓고 보시면 마켓시어가 한 0.5 뭐 이렇게 나와서 사실 애지간한 중소형사만큼 됐고요. 0.5면 현대차증권보다 커요. 사실 그 정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보시면 그쪽이 전통적인 증권사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안 좋은 앱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어쨌든 이슈를 만들어내고 바람을 몰아내서 어떤 고객을 확보를 했거든요. 이제 그게 증권사에서 그냥 뭐 그렇게 돈 벌려고 하는 거냐. 사실 그 정도 MS 돼도 수수료를 안 받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가지고 플랫폼으로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거라고 보이고요. 은행도 그렇게 되면 거기서 아마 수익을 안 나게 하는 거는 다른 주주들 때문에 못 할 거예요. 하지만 큰 토스의 생태가 안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를 생각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뭔가 이 토스뱅크를 토스뱅크 하나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않아요. 최소한 은행이 대출을 무작정 늘린다. 이거는 이제 카카오 K뱅크에서 이미 규제의 유탄을 맞는 것도 봤고, 그다음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의 자금을 융통해서 넣기에는 토스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전혀 계산에 안 넣고 움직였다. 그렇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은행업 라이센스는 진짜 귀한 거잖아요. 은행업 라이센스는 사실 카카오뱅크, K뱅크 전에는 그 십수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그 인허가인데, 그리고 남에게 돈을 받고 남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라이센스인데, 토스는 그 라이센스조차도 자신들의 어떤 큰 플랫폼 비즈니스의 한 가지 용도로 인식을 한다,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러니까 그림인 거잖아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핀테크가 과연 뭐냐, 혁신이란 게 뭐냐, 그러면 기존하고 그냥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은행 계좌 못 만드는 나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MTS 없는 나라도 아니고, 사실 MTS가요 지금은 완제품이에요 거의. 그쵸. 그래서 신규로 진출하시려는 분들은 그냥 사오면 그렇게 큰 돈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나라인데 카카오뱅크나 K뱅크가 진짜 핀테크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기존 그냥 그 비즈니스하고 별로 안 다르거든요. 그냥 조금 편해진 거밖에 없고. 그런데 만약에 다들 생각하는 핀테크의 혁신이 있다면 그게 이제 토스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뻔히 아는 그 은행의 로직 또는 이 좋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왜 이러냐 라는 거는 핀테크 로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진짜 핀테크로 뭔가 플랫폼을 해보려는 데가 있다면 그건 사실은 토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볼트론에 팔 2개 정도 봤는데, 이게 몸통과 다리 2개까지 다 뭉쳐서 어떤 로봇가 만들어질지는 확실히 아직 그려지지 않은 상황이고, 이건 뭐 이승만 대표의 머릿속에 있겠죠. 볼트론 5개 다 찾는데 시간 되게 많이 가잖아요. 아, 그쵸. 오늘의 결론은 사실 아직은 이제 모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금융혁신이라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 금융업의 어떤 기본 구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해외에서 뭐라 그랬는지, 국내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국내에서 혁신이라고 불렀던 인터넷 뱅크들은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이번에 만들어진 토스는 어떤 식인가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결론은 토스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기존의 은행하고는 확실히 다르긴 한 것 같다. 그리고 은행의 혁신이 아닌 것 같다. 은행이라는 것도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고, 증권도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고, 그러다 갑자기 타다를 인수해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또 하나의 도구로 가지고 오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뭔가 그 플랫폼에 애드온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합을 시키면서 뭔가의 모습을 보여줄 건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금융 혁신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기대는 되네요.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을 주제이기도 해요. 금융 혁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금융 혁신 자체가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금융의 개념도 예. 좀 어렵고 우리가 금융 혁신 항상 외부에서 찾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지나온 과정, 이미 혁신을 해놓은 과정을 돌아보면서 그냥 그걸 반복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뤄놓은 혁신 위에서 그 다음에 뭔가를 찾아내는 것들이 혁신이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그 흐름이 이제 토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에서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토스를 통해서 이렇게 풀려나갈 거라고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그조차도 저도 금융이란 틀 안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금융업을 꽤 오래 분석하셨는데 시대적 변화에 대한 소회는 좀 어떠세요? 금융주가 한때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는 되게 재미없어졌잖아요. 근데 뭐 그게 좋은 것 같고요. 그만큼 뭐 크게 돈 떼일 일도 없어졌고, 예, 이제는 주주들한테 좀 많이 줘도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외처럼 절반 넘어주고 이런 거는 못할 것 같고요. 예. 이제 조금 더 주고 하게 되면 아마 은행주에 대해서 뭐 또 기타 다른 금융주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주가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주주환원을 통해서 어떤 금융 자산, 그러니까 뭐 사실 금융주는 이제 나머지 주식과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어떤 자산의 모습을 지금 띠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금융주는 조금 더 주주환원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해보고 그리고 핀테크 쪽에서는 기존의 금융 이미 선진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금융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좀 더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DB금융투자의 이병건 위원님 모시고 금융혁신과 핀테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